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언어 심화 6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챕터 18 다차원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라는 부분인데, 이전에 배웠었던 그 2차원 또는 3차원의 배열이랑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죠. 자, 18-1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입니다. 우선 우리가 1차원 배열을 선언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10칸짜리의 int형 어레이를 선언을 할 때는 int arr 그리고 이렇게 1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죠. 그리고 이 arr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포인터 변수의 개념으로 사용을 돼서 arr은 int형 포인터, 이렇게 별표를 하나 붙인 포인터형 변수라고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중간에 이렇게 별표를 만들어 놔서 그 포인터 변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고요. 어레이로 선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PARR은 위와는 조금 다르게 이중 포인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쨌든 그 일반적인 int형 변수를 저장하든 아니면 int형 포인터 변수를 저장하든 둘 다 1차원에 해당하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다차원, 특히나 이번 내용에서는 2차원에 한정돼서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2차원 같이 어떤 다차원의 배열 이름은 과연 포인트형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궁금점이 생긴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int형 1차원 배열도 아니고 int 포인터형 1차원 배열도 아니기 때문에 array 2D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int형 포인터여도,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요렇게 생긴 것도 아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 결정짓는 방법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케이스랑 전혀 다르게 포인터형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2차원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것들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은,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을 결정 지으려면 우선 2차원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 ARR이라고 부르는 배열 이름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식으로 선언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1차원 배열과 달리 이것만으로 포인터형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지금 내용을 잘 이해 안 가더라도 조금 뒤에 있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일단 1차원 배열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냥 예를 들면 요 ARR, array라고 적혀 있는 요런 변수는 어떤 거를 지목을 했었냐고 하면은, array의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를 가지는 첫 번째 요소의 메모리 주소를 지정을 했었어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array 2D, 지금 이건 2차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배열 이름 array 2D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0,0, 그러니까 인덱스를 기준으로 0,0,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차원에서는 그냥 요 부분, 요 2열, 3열이 없고 이렇게 쭈루룩 나열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의 요소를 선택했던 것처럼 2D에서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인 요 엘리멘트, 요 요소를 지정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array 2G라는 변수 이름이 지정하는 위치고요. 지정하는 어떤 요소이고, 그것 말고 array 2D에 뒤에 이렇게 중괄호를 2개 붙인 거 아니고 한 개만 이렇게 붙이는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0번째, 그러니까 인덱스가 0,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요소, 그 다음에 1이 붙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 행의 또는 인덱스가 1인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요소, 그 다음에 얘는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주소값의 의미를 짓는다고 해요. 요거는 1차원에서 1차원의 그러니까 배열 이름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array 2D와 array 2D 0는 같은 것인가, 과연 같은 것인가를 궁금해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 array 2D라는 것 자체는 이 부분,
그죠? 똑같은 array2d라는 어떤 3x3짜리, 그러니까 3칸 3행의 3열짜리 그 배열 중에서 array2d라는 이 이름 자체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을 가리켰고, 마찬가지로 array2d 0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도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똑같은 것인가, 똑같이 C 언어에서 이해가 되는 것인지 이제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렇게 생긴 예제를 이제 그 실제로 비주얼 C++를 이용해서 한번 코딩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코딩해 볼 부분은 그 교과서의 374페이지 2D Array Address.c라는 부분입니다. 자, include부터 시작을 합시다. include studio.h 그 다음에 int main void 중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int ALR2D를 3x3으로, 그리고 d n r2d 얘가 어떤 그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지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printf %d n 닫고 array2d 이번에는 0 이렇게 인덱스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printf %d n 그리고 alr2d 0 by 0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printf %d n alr2d의 첫 번째 printf %d n 그 다음에 alr2d의 1 첫 번째 인덱스는 1, 두 번째 인덱스는 0인 위치를 프린트해라.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 그냥 위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요거를 복사를 하고요.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대신에 인덱스만 2로 바꿉시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rintf size of alr2d는 %d n size of alr2d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rintf size of alr2d 0번째 %d n size of alr2d의 0번째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복사를 해서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서 1로 바꿔주고요. 맞죠? 네, 1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2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되면 코딩은 다 했고 return 0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시작. 쭉쭉쭉. 네, 실패를 했는데 size of 내가 중간에 뭔가를 잘못 썼네요. 여기 콤마를 써줘야 되죠. 네, 이렇게 하고 디버깅 시작. 그러면은 블라블라블라 해서 네, 종료 잘 됐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했더니 지금 값을 보면은 책이랑 잠깐 비교를 해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이렇게 end를 써줘야 되네요. 이 end를 써줘서 명확하게 0,0이 인덱스가 0,0인 어떤 위치에 대한 메모리 주소를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디버깅을 합시다. 그리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눌러보면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요 세 개가 지금 array2d 0, array2d 00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array2d 1, array2d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같은 것, 위에 세 개가 같고 밑에 있는 이 두 개가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두 개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얘는 array2d 2, 그 다음에 array2d 2의 0인 인덱스를 가지는 위치에서의 값입니다. 근데 값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 초기화를 해주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요걸 봤을 때 요 세 가지는 똑같은 그 위치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나오고 있는데,
밑에 있는 요거요. size of 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요 밑에 있는 요 부분 말고요. 요 부분 요 두 개만 딱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size of라고 해서 array2D가 가지는 array2D라는 이름이 가지는 메모리의 용량, 그죠? 메모리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용량을 봤더니 36바이트라고 해요. 그리고 array2D에 0라고 적혀 있는 요것에 대한 size of를 했더니 12바이트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요거요. 요 array2D랑 array2D의 0 얘는 똑같은 위치를 지목하고 있지만 똑같은 array2D 0의 이름을 가지고 size of를 수행을 했더니 그냥 array2D 같은 경우에는 36바이트 그리고 array2D 0 같은 경우에는 12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array2D랑 array2D 0는 명확하게 다른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리키고 있는 건 같지만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의 용량은 다른 거죠. 그리고 참고로 왜 얘가 36이냐고 하면은 얘가 3x3이라고 해서 총 9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int형 변수가 한 요소당 4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49 또는 94, 36 그래서 36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array2D의 0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행, 그러니까 인덱스가 0인 행에 있는 그 3개의 요소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요거 세 가지의 요소를 지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 해서 12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rray2D의 1과 array2D의 2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 있는 세 개의 요소를 각각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12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rray2D랑 array2D 0는 서로 다른 변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PPT로 넘어와서요. 이번에 볼 것은 무엇이냐면 배열 이름 기반의 포인터 연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정확히 챕터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1차원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참고로 이 IAR라고 적혀 있는 거는 int형 array 세 칸짜리 세 칸을 가지고 있는 int형 array를 IAR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칸짜리 더블형 배열을 이렇게 DARR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원에서 여기 이름에다가 값을 추가하는 것, 이름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 건데 요거를 수행했을 때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IARR은 int형 array는 int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의 결과로 size of int의 크기만큼 값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터 변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메모리 주소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하면 메모리 주소 값에다가 size of int 그러니까 4만큼이 추가가 되는 형태였죠. 그죠?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DARR은 더블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의 결과로 size of 더블 그러니까 8바이트, 8만큼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메모리 주소 값이 바뀌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이렇듯이 포인터 연산의 결과는 포인터형에 의존적이죠. 왜냐면은 int형 포인터는 4바이트 4칸, 그러니까 4만큼 메모리 주소 값이 바뀌는 거고 더블형 포인트는 8만큼 바뀌니까 요 형태, 그죠? 포인터형이 의존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을 결정시키기 위한 힌트는 포인터 연산의 결과를 주목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뒤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 장에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뒤쪽에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 이름 대상의 포인터 연산 결과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앞에서는 1차원 배열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요거를 2차원에 확장을 시켜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해보겠다는 뜻이고요. 자, array 1은 3x2, 그러니까 3행 2열짜리 array고요. array 2는 2행 3열짜리 array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언을 해놓고 밑에서 지금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요 부분처럼 이름에다가 값을 더해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알겠지만 %P라고 하는 것은
그 포인터 변수,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 값을 출력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3x2짜리 array1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나타내는 어떤 메모리 주소 값을 그 출력하는 걸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하고 플러스 2를 더하고 더했을 때 얼마만큼 값이 변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한 게 요 세 가지 프린트 F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array2라는 그 변수 이름이 나타내는 메모리 주소값, 그 다음에 array2에 플러스 1을 한 배열 이름에다가 플러스 1을 한 어떤 결과값, 요거를 비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는 굳이 그 코딩을 통해서 진행하지는 않을게요. 내용이 조금 그 코딩하는 것이 간단해서요. 그래서 출력을 했더니 일단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부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array1에다가 1을 더하고, 그러니까 더한 게 없고 더한 게 1이고 더한 게 2인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요, array1이랑 array1 플러스 1 요 두 개를 딱 비교를 했더니 뒤에 있는 요 값이 0에서 8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array1은 int형, 그러니까 한 요소당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그 배열인데, 포인터형 배열인데, 그 배열인데요. 이 배열 자체가 가지는 메모리 주소 값이 1에다가 플러스 1을 했더니 4가 아니라 8만큼이 더해졌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하나의 행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행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이쪽으로 몇 열이 있는지를 봤더니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름에다가 플러스 1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 하나를 이렇게 넘어가는 개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행 하나를 넘어가니까 한 칸, 두 칸의 메모리 주소를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2 곱하기 4, 이 인트형 그 변수이기 때문에 2 곱하기 4에서 8만큼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플러스 1을 더해서 array1 플러스 2라는 어떤 변수의 그 연산의 결과를 보았더니 총,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16이라는 값이 그러니까 16이라는 어떤 값을 더해줘야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얘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에다가 플러스 16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6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요 끝부분이 0인 것은 똑같은데 앞에 있는 요 부분이 2에서 F로 한 값이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16진수로 그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2를 F로 바꾸어 주음으로써 16이라는 값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rray2에다가 array2라는 것을 프린트하고 array2에다가 1이라는 것을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지금 얘가 C0고요. 얘는 CC인데요. 16진수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그러니까 C0에서 CC로 가는 것이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A, B, C 총 12,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 값이 12만큼 변한 것이거든요. 그 12가 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 array2가 한 행에 3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얘가 인트형이다 보니까 4 곱하기 3, 그래서 12만큼 증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갈 때 그 변수의 이름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줬을 때 12만큼 증가를 한 것이고 얘는 각각 8만큼씩 증가를 하게 된 것이에요. 둘 다 array1과 array2는 둘 다 int형 2차원 배열인데 가로의 길이가, 그러니까 가로축으로의 요소의 길이, 그러니까 열의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포인터 연산 결과로 증가 및 감소하는 값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방금 확인을 했고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array1과 array2의 포인터형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포인터라는 것 자체가 메모리 주소에 대한 내용인데 그 메모리 그 두 개의 포인터형 array1과 array2에다가 똑같이 1을 지금 넣어줬더니 array1 같은 경우는 8만큼 변한 거고 array2 같은 경우는 12만큼 변했으니까 두 개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array1과 array2의 포인터형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봤을 때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은요. 이 부분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만약 이해가 안 가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읽어보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이냐? 일단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가리키는 대상이 인트형인지 아니면 더블형인지 그런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배열 이름을 대상으로 값을 1 증가 또는 감소 시 실제로는 얼마가 증가 및 감소하겠느냐가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얘가 만약에 요소가 예를 들면 가로축 방향으로 열이 두 개면은 그 두 개에 해당하는 것만큼 값이 증가를 할 거고 증가하거나 감소를 할 거고 또는 뭔가 증가나 감소를 할 거고 얘가 세 개다 그러면 세 개만큼 증가를 하고 감소를 하겠죠.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부분 같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인터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앞에 있는 얘, 그러니까 그 데이터형이 무엇이냐, 자료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열 방향으로 몇 칸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상으로 값을 1 증가 및 감소 시 실제로 얼마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느냐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 데이터형과 자료형과 이 열의 개수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왜 다르냐? 2차원 배열 이름의 자료형은 1차원 배열 이름의 자료형은 1차원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만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죠? 그 1차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1차원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 요거 하나만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인트형이면 넘어갈 때 그 4만큼씩 증가를 하게끔 그냥 그렇게만 설명하고 끝나버리게 되는데 2차원 배열 이름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으로 몇 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2차원 배열 이름의 자료형은 1차원처럼 그냥 단순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포인터형을 통한 메모리의 접근과 주소값의 증가 1차원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을 기준으로 메모리의 접근 방법과 포인터 연산 시의 증가 및 감소의 크기가 결정되었다. 메모리의 접근 방법은 첫 번째 얘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증가를 하느냐 플러스 1만 하면 되고 플러스 2만 하면 되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2차원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4칸짜리 2x2 배열이 있을 때 여기서 플러스 1을 더하면 1로 넘어가는 것이지 1로 넘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플러스 1씩 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그 이름에다가 플러스 1만 해줘가지고 다음 것을 지정할 수도 있었는데 얘는 단순히 그렇게 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것이라서 그냥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접근 방법이 되게 간단했고 그죠? 포인터의 연산 시의 증가 및 감소의 크기가 딱 결정이 됐는데 2차원 배열에서는 두 가지 정보가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가로축에 몇 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까지 있어야만 데이터형이랑 자료형이랑 요 열의 개수가 몇이냐까지 있어야만 우리가 이 2차원 배열에 대한 그 포인터형을 결정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게 좀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반복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코딩을 통해 가지고 앞에 있는 이러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얘가 이게 어떤 그 설명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연 int형 어레이 3x4짜리 int형 어레이의 ARR의 포인터형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가리키는 대상 자체는 int형 변수이죠. 그죠? 그리고 포인터 연산의 결과를 봤을 때는 int형 사이즈 오브 int에서 이게 아마 4바이트 요게 4바이트가 될 텐데 4바이트고 그다음에 4 그러니까 가로축 열 방향으로 4칸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하기 4의 크기 단위로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포인터형을 가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어렵기는 한데 그 책에서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색하긴 하지만 이게 어레이의 포인터형을 어레이라는 2차원 그 변수의 포인터형을 설명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거를
학생들이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트형 포인터, 더블형 포인터와 같이 딱 떨어지는 명칭이 존재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인트형 포인트라고 했을 때 1차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 포인트의 경우에 이름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더블형은 그 다음 플러스 1을 했을 때 그냥 메모리 주소를 8만큼만 딱 증가시켜서 딱 떨어지게끔, 그러니까 얘는 인트형 포인터야, 얘는 더블형 포인터야 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열의 개수가 몇 개냐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열의 개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의 개수가 몇 개인 인트형 포인터다 라는 설명은 가능한데, 얘가 단순히 인트형 포인터다 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어레이 3x 4짜리 어레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변수 PTR이라는 것을 선언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요렇게 그 포인터 변수를 설정하면 된다고 해요. 일단 어레이 자체가 인트형 배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포인터도 인트형 배열로 선정을 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포인터 변수 또는 1차원에 대한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인트에 그냥 여기 별표 쓰고 ptr 이라고 쓰고 정리가 됐었는데, 이거는 2차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ptr 하고요, 여기다 괄호를 치고 바깥에다가 4 이런 식으로 그 열에 대한 그 열의 개수를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포인터라는 변수는 4칸짜리의 열을 가지고 있는 인트형 배열을 지정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죠? 앞에 1차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없어요. 근데 2차원 변수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열 방향으로 몇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포인터형을 결정을 지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내용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설정을 할 때도 이 어레이라는 이 배열 이름에 대해서 지목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 자체도 이렇게 열의 개수가 몇 개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만 이제 제대로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4라는 값을 그러니까 열의 개수를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이걸 조금 쪼개서 보면은 ptr이라는 이름의 포인터형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int형 변수를 가리키고 있고, 포인터 연산 시 4칸씩 건너뛴다. 그러니까 열의 개수가 4개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포인터 변수의 선언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배열 포인터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설명했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얘는 어떤 식으로 선언이 된 거다, 이런 것들요. 그래서 얘를 봤을 때는 array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포인터 변수인데, 캐릭터라는 데이터형, 자료형을 다룰 수 있고, 배열, 그러니까 열 방향으로 4개짜리의, 그러니까 4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변수다, 포인터 변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포인터 연산 시에 size of 캐릭터 곱하기 4의 크기 단위로 값이 증가 및 감소하는 포인터 변수다. 그러니까 메모리 값이 캐릭터 size of 캐릭터의 곱하기 4의 값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어떤 포인터 변수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방식 그대로 밑에 있는 array2 같은 경우에는 7칸, 그러니까 size of 더블에다가 7칸의 크기 단위로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포인터 변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의 개수가 7개, 그 다음에 더블형 변수를 가지게 되는 포인터 변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거는 밑에 있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요렇게, 그러니까 코드로 되어 있는 것을 말로 설명을 한 것이고, 반대로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말로 설명한 것을 코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요. int형 변수를 가리키면서 포인터 연산 시 size of int 곱하기 2의 크기 단위로 값이 증가 및 감소하는 포인터 변수 ptr1이란 것은 2의
곱하기 2의 크기 단위니까 당연히 열의 개수가 2개짜리인 변수겠죠. 그래서 int 그 다음에 2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괄호를 해주고 ptr1 그 다음에 2칸짜리 이런 식으로 요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포인터 변수 ptr1을 선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플로트형 변수를 가리키면서 5의 크기 단위로 값이 증가함을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행의 개수, 그러니까 열의 개수가 5개인 이런 포인터 변수를 ptr2로 플로트형 변수를 가리키면서 그 가로축으로의 개수가 5개인 ptr2 걔네들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변수 ptr2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면은 1차원이랑 2차원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2차원일 때 왜 뒤쪽에 이렇게 어떤 값을 달고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비주얼 C++ 넘어가서 한번 코딩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주얼 C++로 넘어왔고요. 지금 다루게 될 것은 페이지 379페이지 2D Array Name and Array Pointer.c라는 부분인데 이전에 작성했었던 이 부분을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int array1은 2x2짜리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는 게 어떻게 됐냐? 1,2 그 다음에 3,4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int array2는 3x2짜리 를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3,4 이건 초기화를 해주는 건데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이런 순서로 초기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6 이런 식으로 array 1, 2를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int 별표 ptr 하고요. 2짜리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int I 인덱스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ptr은 arr1 이런 식으로 그 지목을 해주면은 printf show 2, 2 array1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for i는 0부터 i가 2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i++ f %d n ptr i의 0 그 다음에 ptr i의 1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ptr 포인터 자체가 array2를 지목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printf show 3,2 array2 이거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for i는 0부터 i는 3까지 i++ printf %d n 그리고 포인터 i 0 그 다음에 ptr i 1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빠뜨렸는데 위에 포인터 array 3도 있네요. 그렇죠? 이 int array 3 4 2 참고로 지금 어떤 게 다르면 어떤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array 1도 array 2도 array 3도 그 열의 개수가 2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포인터를 가지고 array 1, 2, 3를 다 지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 특이 케이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8 이렇게 하고요. int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인터를 array 3를 가리키도록 지시를 했고 printf
show 4,2 array 3 그 다음에 해주고 for i는 0부터 i가 4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i++ print f %d %d \n ptr 포인터 i, 0 그 다음에 포인터 i, 1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리턴 제로는 그대로 쓰고요. 별다른 문제가 없이 디버깅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디버깅이 됐고, 디버깅 코드 시작을 했을 때 show 2x2 array 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표시가 되었는데, 지금 이 i라는 것 자체가 행에 대한 거죠. 그래서 행에 대해서 첫 번째 1,2를 먼저 1,2, 그러니까 0번째 열과 첫 번째 열에 대해서 그 화면에 출력을 하게끔 했고, 그 다음에 i, 그러니까 행이 0에서 1, 행에 대한 인덱스가 여기서 1로 바뀌어가지고 두 번째 행에 대해서 3, 4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array 2랑 array 3도 총 3행, 그 다음에 총 4행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의 포인터를 가지고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배열을 지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세 개의 이 array 1, 2, 3가 가지는 포인터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동일하다? 그 열의 개수가 2개짜리고 인트형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형 변수 가리키기 때문에 이 포인터를 공유해서, 이 포인터라는 그 변수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379페이지에 있는 2D array name and array pointer.c라는 부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18-2 2차원 배열 이름의 특성과 주의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배열 포인터와 포인터 배열을 혼동하지 말자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두 가지 내용 딱 보면은 달라지는 것은 여기 있는 그 괄호 쳐져 있는 이 부분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 괄호를 침으로써 C 언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표현이 됩니다. 위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who A라는 어떤 배열을 선언을 했는데, 이 배열 자체가 네 칸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칸이 하나의 어떤 요소에 대한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수, 하나의 어떤 변수에 대한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어 있는 포인터 배열, 4칸짜리 포인터 배열이라는 뜻이고요. 밑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배열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포인터를 선언을 한 건데, 이 who B라는 포인터가 어떤 것을 가리킬 수 있냐고 하면 그 열이 4칸짜리 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지목할 수 있는 포인터를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말장난인 것 같긴 하지만 포인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라고 해서 포인터 배열이고요. 얘는 배열을 4칸짜리 그 열을 가지고 있는 그 배열을 지목할 수 있는 포인터라고 해서 배열 포인터라고 불러요. 포인터 배열이고요. 배열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그 괄호를 치고 안 치고에 따라서 얘가 포인터 배열로 인식이 되느냐, 아니면은 똑같이 생겼는데 괄호를 침으로써 배열 포인터로 인식이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혼동하지 않고 써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코딩을 해볼까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도 비주얼 C++로 넘어가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C++로 넘어왔고요. 지금 우리가 코딩할 부분은 382페이지에 array pointer and pointer array.c라는 부분입니다. 자, int num1은 10, num2는 20, num3는 30, num4는 40이라고 해서 네 가지의 int형 변수를 선언을 해줬고요. int array 2d 2,4짜리는 뭐냐면은 1, 2, 3, 4, 5, 6, 7, 8이라는 총 8개의 요소를 가지는 2차원 어레이를 만들어줬습니다.
2x4이기 때문에 1, 2, 3, 4가 첫 번째 행, 5, 6, 7, 8이 두 번째 행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int i, j를 해서 인덱스 두 개의 인덱스를 표시를 해줬고요. 그 선을 해줬고 int who a4는 무엇이냐? 얘는 num 4칸을 가지고 있는 4칸의 포인터를 가지는 배열. 그래서 포인터 배열을 선언을 해주는데 얘는 뭐냐면 num1의 메모리 주소를 첫 번째에 저장을 하고 num2, num3, num4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도록 하는 포인터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whoB는 4칸의 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지목할 수 있는 포인터, 그러니까 배열 포인터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array 2D를 가리킬 수 있도록 array 2D 자체가 4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그 배열이니까요. 요거를 지목할 수 있도록 whoB를 뒤에 4라는 값을 집어넣어줘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print f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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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그 다음에 보여줄 것은 who a의 0.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 0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적혀 있는 그 값의 그 메모리 주소를 직접 들어가서 값을 뽑아낼 수 있도록 앞에다가 이렇게 그 별표를 쳐준 것이고요. 얘를 4번을 해줘야겠죠. who a 첫 번째, who a 두 번째, who a 세 번째, 이런 식으로 printf를 해주고 i는 0부터 i는 2까지, i는 드러나고 이렇게 괄호를 치고요. 그다음 for, 이거는 그 for문을 2번 수행을 한 거죠. 4까지. 그다음에 j++ print f %d who b의 i, j, 이런 식으로 printf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printf n,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행에 대한 모든 열의 내용들을 다 프린트를 하고 난 다음에 개행, 다음 줄로 넘어가라 라고 코드를 짰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이 디버깅이 될 것 같고요. 디버깅이 됐고요. 화면을 출력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10, 20, 30, 40. 그러니까 요거요. 요 부분 who a라는 그 변수 포인터, 그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고 거기에 그 저장되어 있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인덱스가 0, 1, 2, 3에 해당하는 그 칸 안에 있는 메모리 주소를 직접 찾아 들어가서 값을 출력하라고 했더니 num1, 2, 3, 4의 값인 10, 20, 30, 40이 출력이 됐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whoB가 저장하고 있는, whoB가 가리키고 있는 array 2D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1행에 1, 2, 3, 4 열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가서 1, 2, 3, 4의 열이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whoB가 4칸짜리 열을 가지는 배열을 지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인터이기 때문에 array 2D 2x4짜리, 그러니까 행이 4개짜리인 array 2D를 지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요거요. 그래서 지금 요거가 요거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괄호를 침으로써 배열 포인터냐, 포인터 배열이냐, 그죠? 배열 포인터냐, 요게 달라진다는 것을 실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PPT로 넘어와서요. 이번에 볼 것은 2차원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함수의 인자라는 것 자체가 그 서브 펑션들, 그러니까 그 메인 펑션이 아니고 서브 펑션들을 만들어 놓고 그 펑션 쪽으로 값을 입력해주고, 그리고 이 서브 펑션에서는 어떻게 값을 받을 건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근데 넘어가는 그 변수 자체가 2차원 배열인 거고요. 그래서 봤을 때 int array 1 2,7, 그러니까 2x7
2x7짜리 array1을 int0으로 선언을 하고 더블형으로 4x5짜리를 array2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가리킬 수 있는 이 두 개를 가리킬 수 있는 그 배열 포인터는 array1이 7개의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하고, int형 배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int형 포인터 변수로 설정을 해줘서 int p라고 하는 것은 포인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array1을 지정할 수 있도록 PARR1이라는 이름으로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고, 이 포인터 변수는 7개의 열을 가지는 어떤 배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밑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선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더블형이고 대신에 열의 개수가 7이 아니라 5짜리인 포인터 array2라는 포인터를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지금 simplefunc라고 하는 것이 서브 함수의 이름이고, 이 서브 함수에 들어가는 입력시킬 이 서브 함수로 집어넣을 값이 array 2차원 배열인 array1과 array2인데 집어넣을 때 메인 함수에서 simplefunc로 집어넣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지만, simplefunc에서 값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부분요, 배열 포인터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값을,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array1이란 것과 array2란 것 자체가 포인터의 개념인데, 이 포인터를 이 simplefunc라는 서브 함수에서 그대로 받으려면 마찬가지로 포인터 변수로 받아야겠죠. 대신에 들어오는 값이 첫 번째에 있는 요 array1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7칸을 가지고 있는 7개의 열을 가진 배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5칸의 열을 가진 배열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simplefunc라는 서브 함수에서 array1과 array2를 접근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짜도 되는데요. 밑에 있는 얘같이 짜도 됩니다. 지금 PAR1에다가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비워놓고요. 그 다음에 뒤에 7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요, PArray1이란 것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rray1이라는 것이 뒤에 이렇게 붙은 2차원 배열이긴 하지만, 이 array1이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포인터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AR1이란 것도 포인터 변수로 보면 되는데, 얘는 어떠한 포인터 변수의 개념이냐면은 7개의 열을 가진 그 배열을 지목할 수 있고, 대신에 행이 몇 개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물음표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값을 집어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행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이 7개인 그러니까 배열을 모두 가리킬 수 있는 하나의 포인터, int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개의 열을 가지고 몇 개 행인지는 모르겠지만 5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더블형 배열을 선택할 수 있는, 지목할 수 있도록 PARR2라는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포인터 형태의 느낌으로 선언을 해서 2차원 배열을 받아들여도 되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포인터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배열처럼 선언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동일한 선언으로 간주되는 것이 C 언어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알고 있는 선에서는 요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인자를 받아들일 때는 가능한 부분인데, 실제로 코드 내에서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설명한 말로 설명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38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물론 이 둘은 매개의 변수의 선언에서만 같은 의미를 지니므로 그 이외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해서 동일한
선언어를 간주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요. 그 예제 같은 경우에는 383페이지에 있는 2D Array Parameter.c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코딩을 한번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주얼 C++ 넘어왔고요. 자, 지금 383페이지, 그러니까 정식 내용은 384페이지에 있는 부분, 요거를 한번 코딩을 해 봅시다. 일단 여기서는 서브 함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걔부터 작성을 하죠. show array 2D style int ALR 4, 그 다음에 int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고요. 여기 컬럼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컬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int i, j, 그 다음에 for i는 0부터 i가 컬럼, u, mn 같이 i++, 그 다음에 for j는 0부터 j는 4 같이 j++, 그 다음에 printf %d AR I J 식으로 해줬고 printf 개행할 수 있도록 격슬러시_n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show array 2D 스타일의 끝이고요. 그 다음에 int sum 2D array int ARR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4칸의 열을 가지는 그 배열을 지목할 수 있도록 array라고, 그러니까 그 행에 몇 행짜리일지 모르겠지만 4개의 열을 가지는 배열을 지목할 수 있도록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요. int column int i, j, j, sum이라는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for i는 0부터 i가 컬럼보다는 작도록, 그 다음에 i++ for j는 0, j는 4보다 작도록 j++. sum이라는 것은 array에 i, j라는 그 인덱스를 가지는 위치에서의 값을 쭉 값을 누적해 주도록 이렇게 해줬고요. return sum 최종 썸의 값을 return 하는 방식으로 서브 함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를 int array1, 2x4, 2x4짜리 배열을 선언해주고 값에는 1, 2, 4, 5, 6, 7, 8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array2 같은 경우는 AR2 같은 경우에는 3x4짜리고요. 그 다음에 3x4짜리고 들어가는 값은 1, 1, 3, 3, 3, 3, 5, 5, 5 이렇게 초기화가 됐네요. 그 다음에 show array 2D style 여기다가 array1 size of array1에 나누기 size of array1의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건데 show array 2D style이라는 서브 함수에다가 그 2차원 어레이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부분, 컬럼이라는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냐고 하면은 2차원 어레이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의 총 용량에다가 2차원 어레이의 첫 번째 행이 차지하고 있는 그 열의 크기를, 메모리의 용량을 나눔으로써 얘가 총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준 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show sum 2D array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요것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열의 개수는 4칸짜리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배열이 4칸짜리의 열을 가지는 그
그 배열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얘가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지는 표시해 줄 수가 정보를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가 우리가 지금 들고 들어오는 show array 2D 스타일 또는 sum 2D array라는 서브 함수에 들어오는 배열이 4칸짜리인 건 알겠는데 얘가 그러니까 네 개의 열을 가진 배열인 건 알겠는데 몇 개의 행을 가진 배열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몇 개의 행인지를 이렇게 컬럼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들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단점이라고 하면은 행의 개수는 알고 있지만 열의 개수는 알지만 행의 개수는 모른다. 대신에 행의 개수가 물음표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든지 다 지정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대신에 그 열의 개수만 4개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how array 2D style 이번엔 2D show show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array 2 그렇죠. 그 다음에 size of array 2 나누기 size of 2의 0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고요. printf al1의 합은 %e/n sum 2D array 그러니까 지목하고 있는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값 그죠? 모든 값을 다 더한 것을 계산해 주도록 했고요. 1 AR1 그 다음에 size of AR1의 나누기 size of AR1의 첫 번째 행에 대한 내용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array 1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array 2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다 된 것 같네요. 별다른 문제가 없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실패를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잠깐 봅시다. 이걸로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디버깅 하고요.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갔고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 show array 2D 스타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여줄 건데 지금 들어가는 것 자체가 array 1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rray 2가 들어갑니다. array 1과 array 2는 각각 4개의 열을 가지고 있고 얘는 2개의 얘는 3개의 행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열의 개수가 4라는 걸로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show array 2D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4개짜리의 열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행의 개수는 몇 개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array 1과 array 2를 다 표시할 수가 있었고 대신에 걔네들이 몇 개의 행을 가지는지를 컬럼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컬럼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의 컬럼에 대해서 4개의 값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컬럼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이렇게 4개를 출력하도록 했고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4개를 출력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array 1에 대한 출력 그 다음에 array 2에 대한 출력을 마무리를 짓고 그 2개의 합을 sum 2D array라는 서브 함수를 이용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4개의 열을 가지는 배열을 받을 수 있도록 포인터를 설정을 했고 이제 포인터의 행은 그냥 물음표로 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그 행의 개수를 컬럼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받아들여 오게끔 코드를 짰고 여기다가 그 array 1과 array 2에 대한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서 썸을 했더니 우연찮게 array 1에 있는 요 모든 것에 대한 합 그리고 array 2에 있는 요 모든 것에 대한 합이 동일하게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인자로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서브 함수의 인자로 어떻게 전달하느냐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2차원 배열에서도
array i와 array 플러스 i는 같다라는 내용인데 챕터 13에서 1차원 배열에 대한 포인터 묘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array라는 1차원 배열의 그 요소를 넘어가는 것은 array라는 배열 이름에다가 i를 더해줘 가지고 메모리의 주소값을 이렇게 그 값을 늘려가면서, 예를 들면 array라는 배열이 int형 배열이다 그러면은 4만큼씩 늘려가지고 이 요소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냈었는데 이것이 2차원 배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예를 들면 array 3x2짜리 array라는 것을 선언을 해놓고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이, 그러니까 array의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에다가 4를 집어넣어 주세요 했어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다가 6 대신 4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요것과 비슷한 거, 정확히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하게 동일하게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rray2라는 요 부분요,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요거고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이론상 완전하게 동일한 표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한번 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rray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을 표현한 것인데, 요거는요 array2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요거만 딱 보면은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이거는 행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을 넘겨서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던 거랑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던 것처럼 이 array2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요,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거나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만 알고 이것을 앞에 있는 여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기 부분에다가 적용을 해본 거죠. 그러면은 총 4가지,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에 있는 값을 바꾸도록 그 코드를 짰는데, 방식 자체가 요렇게 4가지의 방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선언된 배열 array를 대상으로 인덱스 기준 2,1번째 요소에 4를 저장하는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문장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요거 4가지가 동일한 어떤 연산 방법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내용, 그러니까 책의 386페이지에 2D Array Access Type.c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코딩을 하고 이제 결과를 봄으로써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비주얼 C++로 넘어왔고요. 자, int a 3x2짜리는 1,2, 3,4, 5,6으로 촉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printf A0는 A0에 대한 포인터, 메모리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A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printf 그 다음에 별표 A 플러스 0는 %p 역슬러시 %p 역슬러시, 그 다음에 별표 A 플러스 0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고요. printf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printf a1은 %p 약슬러시 n a1, 이거 위에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요거 그냥 복사해서 바로 쓸게요.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내용을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2로
2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2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printf %d %e \n 그 다음에 a 1 그 다음에 a 플러스 2 1 printf %d %d \n a 1 a 2에 플러스 1 그렇죠. 요거 됐고 printf %d %d \n a 2 by 1 그 다음에 별표 a 플러스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디버깅을 하고요.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눌러보면은 자, 일단 그 1차원 어레이에서처럼 이 방식과 요 표현 방식과 요 표현 방식이 완벽하게 동일한 것, 그 다음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한 방식과 요것, 그 다음에 요것 네 가지를 다 비교를 해봤더니 다 똑같은 값을, 똑같은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요 네 가지의 방식이 실제로 C 언어에서는 똑같은 표현 방식이다. 똑같은 표현 방식이다라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을 다 정리를 했는데 학생들도 이전부터 계속 느끼긴 했겠지만 포인터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포인터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학생들이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을 거고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포인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포인터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내가 이전에 찍었었던 강의에 대한 내용 또는 다른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 또는 책에 있는 예제 그리고 설명들을 통해서 포인터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조금 복습을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으로 챕터 18까지를 완료를 했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챕터 19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